안녕하세요. 배우 오윤아입니다. 2025년 미랄의 밤 미주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월요일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한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정부가 소셜 세큐리티 기금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퇴 연령 상향 조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재의 노령 및 유족보험과 장애보험기금은 2034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예상위원회는 기금 고갈 시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소셜 시큐리티 혜택이 약 24% 삭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셜 세큐리티 신탁위원회는 향후 75년간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급여세를 3.6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예상했습니다. 사회보장국 커미셔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은퇴 연령 상향 조정 계획에 대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소셜 세큐리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커미셔너는 트럼프 정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실질적인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자폐증의 원인과 치료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바탕으로 타이레놀과 루코보린에 대한 파격적인 보건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큰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이 자폐증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임신 초반 발열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할 방침인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기존의 의료 권고와 배치되면서 산부인과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산부 약물 복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논쟁도 촉발할 전망입니다. 한편 루코보린은 초기 임상시험에서 자폐아동의 언어 및 이해 능력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자폐증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의학적 패러다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몰기지 금리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재융자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몰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재융자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58% 급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70%나 늘었습니다. 전체 몰기지 신청에서 재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9.8%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30년 고정금리 몰기지의 평균금리는 6.39%로 하락했고 특히 변동금리 몰기지 재융자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ABC 방송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의 방송을 무기한 중단하면서 미국 방송계와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진행자인 지미 키멀이 찰리 커크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내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의 압력에 방송사가 굴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방송계 및 연예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언론의 자유를 끝장냈다고 비판하며 키멀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키멀의 발언은 자유 발언이었다고 옹호하며 특정 목적에 맞을 때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또 키멀이 스태프와 게스트에게 친절한 사람이라고 옹호하면서 미디어가 국민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인 개인의 권리와 표현을 위한 재단은 ABC의 결정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직후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또 하나의 미디어가 정부 압력에 굴복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런 논란 가운데 지미 킴멜 라이브 쇼가 일주일간의 방송 중단 끝에 재개되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작사 디즈니는 진행자 지미 킴멜과의 논의를 통해 20일 성명을 내고 23일부터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지미 킴멜 라이브는 진행자 지미 킴멜이 보수 활동과 찰리 커크 피살 사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시 디즈니 측은 매우 민감한 시점에서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수산업체 아쿠아스타가 방사성 물질 세슘 오염 가능성으로 냉동새우 약 10만 봉지를 자진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국 FDA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리콜 대상은 3가지 제품으로 크로고 로우와 크로고 마케도, 아쿠아스타 로우 새우 제품으로 워싱턴주를 포함한 31개 주에 걸쳐서 크로고와 프레드마이어, QFC 등 주요 슈퍼마켓 체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FDA는 세슘 137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서 전액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쿠아스타 고객센터를 통해 제품 관련 문의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월마트가 유사한 이유로 자사 브랜드 냉동새우 제품을 리콜한 바 있습니다. 해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9월 22일 월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레이크 카운티 재무관 할리킴이 일리노이주 감사관직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레이크 카운티 재무관으로서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이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감사관은 주정부의 지출을 총괄하고 재정을 감독하는 고위직으로 주지사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